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프록 60번 사후세계 질문과 답변 파트 2. 네, 오랜만에 사후세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 열어줬더니 우리 종교를 믿으십시오. 아씨, 밥 먹고 있는데 짜증나게 그런 게 많죠. 또 쫓아내도 나가지도 않아. 아씨, 계속 말씨름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종교의 뭐 교리 거기에 써 있는 게 이게 틀렸다 아무 소용없고, 자 좋다,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다. 그래서 그 세상은 언제 탄생했냐? 예, when 그 세상은, 자 빅뱅은 138억 년 전에 탄생했다고 한다. 138억 년 전이다. 그래, 너가 믿고 있는 그 종교 세상은 언제 탄생했냐? 네, 시간을 알려달라는 거죠. 6천년 전에 탄생했다는 거냐? 아니면 60억 년 전에 탄생했다는 거냐? 네, 정확히 시간을 알려달라고. 네,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붕 뜨게 되겠죠. 네, 그 시간을 파악하면은 나한테 다시 찾아와라고. 그럼 내가 또 답변을 해주겠다. 너 지금 모르지 않냐? 이렇게 가라고. 네. 자, 그래서 어미양자홀 우주론은 위의 육하 원칙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누가? 어미양자홀이. hen 언제? 네. 그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다. when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가 바로 100.5억 년, 빅뱅 후 100.5억 년 때 판공간이 탄생했다. 사후세계가 탄생했다. 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계속 여러 번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계산으로도 보여주고 했었죠. where 어디서? 네,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반대 방향. 네, 다시 보여줄 수밖에 없네요. 이 공간, 빨간색 공간이 빅뱅 때 탄생했고, 네, 이 파란색 공간 여기 공간. 네, 이것이 여기 그게 where 어디서? 예, 여기서 탄생했다고. how 어떻게? 이것이 바로 공간의 양자화. 공간의 양자화로 what 무엇을? 방공간을, 저세상을 why 왜? 그것이 이제 우주의 자연적인 변화라는 거죠. 우주가 이렇게 흘러간다. 네, 그래서 길 가다가 이러신 분 만나면은 육하 원칙을 들어서 딱 설명하고 그 육하 원칙에 대한 답변을 찾았으면 나한테 다시 찾아오라고. 내가 얼마든지 그 얘기를 해주겠다고. 대화를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절대 시간은 없다. 상대적 흐름일 뿐. 뉴턴이 맞냐? 아인슈타인이 맞냐? 절대 시간은 없다. 사후세계 얘기하는데 왜 또 갑자기 또 물리학 얘기냐? 네, 어미양자홀 우주론은 육하 원칙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한다. 사후세계 육하 원칙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니까 야, 사후세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더라. 다시 또 이제 물리학적으로 약간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세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절대 시간이 뭔지, 상대 시간이 뭔지를 또 이해를 해야만 돼요. 그래야지 사후세계가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뉴턴은 XYG, 가로 세로 높이 우리 공간이에요. 우리 공간에 절대 공간을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절대 공간, 절대 시간. 그리고 물체는 내용물일 뿐이다. 물체라는 건 상대적 개념 아닙니까? 물체가 있냐 없냐. 하여튼 이 물체는 그 상대적인 것일 뿐이고 절대 공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절대 공간이 존재하니까 절대 시간도 존재한다라고 이제 뉴턴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틀렸다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 이전에 물리학자 마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이 없어지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 거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뉴턴의 관점은 공간을 엄청 중요시한 거예요. 공간이 주인이다. 근데 마하는 물질이 주인이다라는 거죠. 이게 내용이 또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모든 자, 우리 우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주가 있어요. 현재 우주에 물질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네, 그 물질들을 싹 없애요. 싹 없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138억 년이라는 공간은 있지 않냐? 네. 현재의 모든 물질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 공간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자, 물질이 없어지면 공간도 없어진다.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이제 시간은 관찰자마다 다르다. 시간과 공간을 서로 연결한 이론.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 여기서 상대성 이론은 상대방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이죠. 상대방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상대방은 뭐냐? 물질의 상대방은 공간이라는 거죠. 물질이 없어지면 그 상대방이 공간도 없어진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 뉴턴은 물질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물질이 없어져도 공간은 존재한다. 네, 그것이 뉴턴이고요. 그래서 뉴턴은 틀렸다. 네, 아인슈타인이 맞다라고 이제 물리학은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물리학의 해석 범위가 뭡니까? 물리학 지금 여기 이거를 봐도 물리학의 해석 범위는 나 혹은 우리의 가로 세로 높이, 나 혹은 우리가 보는 가로 세로 높이. 그래서 지금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에 시간을 이렇게 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공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보는 것 혹은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보면서 관찰하는 것, 넘어는 뭡니까? 넘어서 그거 넘어서는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현재 물리학에서는 절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상대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넘어서를 절대적으로 답변을 못해요. 자, 그러니까는 저 세상은 뭡니까? 저 세상을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리학에서는. 왜? 나 혹은 우리만 그 답변을 하니까. 따라서 물리학이 관찰하고 답변하는 것에 너머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그 너머도, 만약에 너머가 있다고 한다면 그 너머도 상대적이냐 아니면 절대적이냐 논란이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이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성 이론이 정답이고, 네, 뉴턴은 뭐 절대적, 틀렸다. 자, 그럼 질문, 상대성 이론은 상대적으로 정답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정답입니까? 하여튼 정답이라고 하니까 상대성 이론이 정답이다. 상대성 이론은 상대적으로 정답입니까? 절대적으로 정답입니까? 상대성 이론은 절대적으로 정답이다. 이게 말에 모순이 있는 거죠. 아니,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정답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상대성 이론은 상대적으로 정답입니다. 이게. 그럼 그럼 절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절대성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절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말에 또 모순이 있는 거죠. 아니, 나 혹은 우리 물리학에서 관찰하는 그것만 놓고 그것이 그 너머는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 절대성은 저의 주장. 절대성은 상대성의 수직 방향이다. 자, 수직 방향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가로축이 X축이 있어요. X축과 Y축에서요. X축이 상대성이고요. 상대성을 해석하는 것이고, 우리 우주죠. 우리 우주에서 관찰하는, 물리학에서 관찰하는 그걸 X축이라고 놓겠습니다. 절대성은 Y축이라는 거죠, 이게. 그것이 이제 수직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X축의 관점, X축의 관점에서 Y축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X축은 Y축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못하죠. 지금 이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주는 지금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성 이론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럼 우주는 몇몇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까, 우주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대성 이론입니까? 절대성 이론입니까? 이건 진실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가속 팽창하고 있다고 물리학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상대성 이론이 됩니까? 절대성 이론이 되죠.
자,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빅뱅이 일어났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는 지금 우리 가로 세로 높이하고 시간 그거는 물리학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 관찰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우리 공간 방향으로 이렇게. 물론 정확히는 빛을 보면은 빛이 이제 이렇게 관찰이 되고 이렇게 과거로 이제 멀리 보면 볼수록 과거로 이렇게 관찰이 되겠지만 이제 일단 이해하기 쉽게 우리 공간 방향으로 이렇게 그 상대성 이론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성 이론이란 우리 공간이 이렇게 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이 꼬불꼬불하게 이 공간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것이 상대 시간을 유발한다는 거죠. 또 더욱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공간이 평평하네요. 이 사람은 그 중력이 작아요. 중력이 매우 작다. 그러니까 중력이 매우 작다라는 말은 내가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작으니까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빨리 간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있네요. 이 사람은 이게 뭔가 힘이 엄청 강해요. 이게 그러니까 공간이 푹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힘이 나를 뭔가가 어마어마하게 당기고 있어요. 나를. 내가 움직이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겠죠. 움직이기가 힘들다. 나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것이 상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상대 시간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우주는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다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 시간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 시간이 상대 시간이에요. 이게 렐러티브 타임. 이 렐러티브 타임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시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 시간은 절대 시간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왜? 수직 방향 아닙니까? 서로 수직이잖아요. 이게 X축, 이거 Y축. X축이 어떻게 Y축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리학에서는 오로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 그래서 물리학의 해석 범위는 오로지 우리 우주 관찰만 해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물리학에서는. 해석 범위가 좁은 거죠. 물리학이. 자, 실제 우주 대 가상 우주. 자, 이제 드디어 사후세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실제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가짜 아닙니까? 가짜. 소설이죠, 소설. 자, 그 현실, 실제가 우리 우주가 있고요. 시뮬레이션 우주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입니까? 자, 상대성 이론으로 적용을 하자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진짜죠. 그러니까 저쪽 시뮬레이션, 사후세계는 가짜인 거죠. 여기서 가짜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자,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럼 저쪽 세상의 관점에서는 저쪽 세상이 실제고 우리 우주가 가짜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상대성 이론이죠. 또 여기서 틀렸다는 겁니다. 절대성 이론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세상에서는 우리 세상이 가짜라고 한다. 자, 빅뱅 때 우리 우주 공간이 탄생을 했어요. 우리 우주 공간이 먼저 탄생했다는 거죠. 그 다음 100.5억 년 후에 가상 우주 공간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먼저 가짜가 어떻게 탄생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가짜가 어떻게 탄생이 됩니까? 진짜가 있어야 진짜를 모방해가지고 가짜가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구, 누가 앞이고 누가 뒤냐는 거죠. 우리 우주가 앞이요. 우리 우주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 우리 우주를 모방을 해가지고 가짜 우주, 가상 우주 공간이, 에서 가상이 이렇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시뮬레이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실제입니까? 우리 우주가 실제인 거죠. 어미 양자 홀이 엄마이고요. 이것이 빅뱅을 일으켰고, 빅뱅 해가지고 우리 우주가 첫째 아들이에요. 그럼 저 세상은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아니, 첫째가 있어야 둘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둘째가 어떻게 첫째가 됩니까? 상대성은 이 우주, 우리 우주 내 안쪽, 우리 우주 안쪽에서는 상대성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저 우주, 저 세상, 저 세상의 안쪽, 저 세상의 내부, 저 세상의 내부에서는 상대성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각각을 각각 따로따로 서로 비교할 때는 상대성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우주와 이쪽 우주와 저쪽 우주를 비교를 하자 하면은, 아니, 앞과 뒤가 존재를 해버리는데, 앞이 우리 우주예요. 뒤가 저쪽 우주고요. 저 세상 우주고. 절대성이다. 우리 우주가 절대적 현실이고 절대적 현실입니다. 저 세상은 절대적 가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주 물질 진화론, 네, 생명 정보 진화론. 자, 우주 물질 진화론. 이게 물질이 절대적 현실이라는 거죠. 물질. 이게 앞. 자, 4D 우주가 4D에서 4차원 우주에서 어마어마한 항성이 빅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 및 물질이 탄생을 하였고, 이것들이 우주의 자연적인 진화. 그럼 또 왜 우주가 자연적으로 진화하냐? 네, 이래서 이제 제 어미양자 우주론 물리학 파트를 공부를 시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가고, 3차원 공간 및 물질이 자연적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물질이 진화를 해왔죠. 태양이 탄생을 하고 지구가 탄생을 하고, 지구는 물질이죠. 진화론이 진화론. 본 어미양자홀 우주론은 철저하게 진화론입니다. 근데 다윈의 진화론은, 역시 다윈의 진화론은 우리 우주만 본 거예요. 우리 우주만. 우리 우주 관점에서 생명을 바라봤다는 거죠. 근데 저의 진화론은 물질의 관점에서 진화를 본 게 아니고 정보의 관점에서 진화를 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점이 서로 다른 거죠. 자, 생명정보 진화론. 그 왜 100.5억 년 때 저 세상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100.5억 년. 100.5억 년, 빅뱅 후 100.5억 년은 지금 현재 37억 년 전이에요. 37억 년 전. 37억 년 전에 방공간이 탄생을 했다. 그거는 다시 여기서 who, when, where, how, what, why 다 설명을 드렸죠. 옛날부터. 근데 공교롭게도 지구에서 35억 년 전에 35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 화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야, 참 공교롭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 이거 37억 년 전이다. 약 37억 년 전에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최초의 딱 37억 년 전이잖아요. 딱 37억 년 전은 사실 생명체가 아니고요. 야, 이게 생명체인지 생명체가 아닌지 참 애매모호한 화석이 발견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2억 년이 지납니다. 2억 년이 지나면 이제 비로소 생명체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35억 년 전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35억 년은 정답이에요. 37억 년짜리 화석도 발견이 됐대요. 근데 누구는 생명체다, 누구는 생명체가 아니다 라고 이제 혼란이 있다고 합니다. 야, 참 신기합니다. 딱 맞죠. 100.5억 년은 37억 년 전. 지구 생명체가 탄생을 해가지고 진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윈의 진화론은 물질의 관점, 우리 우주 물질의 관점에서 다윈의 진화론이 펼쳐졌고, 그게 아니고 정보라고, 정보.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우주 관점에서는 당연히 생명 정보겠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생명 정보, 그 생명 정보를 의학, 생물학과에서 이제 제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해도 밝혀지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네. 왜 안 밝혀질까? 분명 생명 정보라는 게 있을 텐데 DNA를 뒤집니다. DNA까지 뒤져도 안 나타나요, 이게. 영혼 정보다, 영혼 정보. 저 세상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 정보 진화론. 자, 생명 물질은 물질과 영혼,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보, 육체, 물질.
정보, 영혼. 자, 물질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따릅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란 무질서함이 증가한다. 이제 생명 정보는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따른다. 자, 앞에 거는 물리학 법칙이고요. 뒤에 거는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잖아요. 반대. 자, 그럼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뭐냐? 네, 이것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다시 간략하게. 자, 빨간색 세상과 빨간색 우주와 파란색 우주가 있다는 거죠. 빨간색 우주는 우리 우주, 물질 우주. 파란색 우주는 저쪽 우주, 정보 우주. 자,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딱 모양을 봐도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퍼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퍼진다. 무질서해진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자, 파란색은 어떻습니까? 모여든다. 질서를 갖추려고 한다. 이거 반엔트로피거든요.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이거든요, 이게. 근데 하여튼 물리학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리학에서는 요것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반드시 증가한다라는 법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요쪽은? 네, 요쪽은 물리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 정보는 자연적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자, 생명 물질은 자연적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음식 안 먹으면 여러분 몸 죽게 되고 죽으면 육체는 뿔뿔이 흩어지죠. 무질서가 증가해지죠. 생명 정보는 자연적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적으로 모여든다. 자연적으로 진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영혼 정보는 자연적으로 진화한다 를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영혼 정보가 더욱더 진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진화는 자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다 더 남보다 가외를 받아야 되죠. 가외를 받아야 공부를 더 잘하니까 가외를 받아야 됩니다. 좀 더 빨리 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여러분이 나의 꿈 있잖아요. 나의 꿈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꿨던 꿈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나의 꿈에서 남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가 보다 더 진화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네. 지난 동영상들에서 제가 수차례 강조를 하였습니다. 사랑, 인내, 믿음. 사랑, 인내, 믿음. 영혼 정보가 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랑, 인내, 믿음. 자, 여기서의 핵심. 그 사랑, 인내,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가상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가상에서는 그것을 보다 더 살찌우는 거죠. 사랑, 인내, 믿음을 보다 살찌우는 것이고, 그 사랑, 인내, 믿음에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재료, 스타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스타트를 어디서 얻냐는 거죠. 우리 물질 우주라는 말은 여러분들께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약 평균 80년, 80살, 이게 80년이죠. 80년 동안 현실에서 사랑, 믿음, 인내를 얻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영혼 정보가 진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마지막 질문이 궁극적인 질문이 또 하나 발생을 하죠. 이게 태클이 왜 나의 생명 정보를 진화를 해야 되죠? 아니 나는 살기 싫다. 저 세상에서도 나 살기 싫다고. 예. 나 살기 싫은데 사랑, 인내, 믿음 내가 지금 얻기 싫다고요. 맞죠?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사랑, 믿음, 인내를 강조를 하냐? 나 그거 싫다고. 예, 그러신 분들 당연히 있죠. 100명 중에 두세 분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그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물질 우주. 지금 여러분이 살아 계셨을 때는 어디에 있냐? 물질 우주에 있는 거예요. 물질 우주. 이 세상 물질 우주. 그 물질 우주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성립을 하며 자유의지가 있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사기를 치고 싶으면 사기를 치고 조폭에 가입하고 싶으면 조폭에 가입하세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죠. 우리 세상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내가 죽었다. 80살 넘어서 이제 죽었어요. 조폭에서 이제 사기치고 이제 막 갈취를 하고 했습니다. 그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마음대로. 자, 죽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다시 저쪽 세상에서도 자유의지를 갖냐는 거죠. 반대 아닙니까? 반대. 이 세상의 반대는 뭡니까? 저 세상. 빨간색의 반대는 파란색. N극의 반대는 S극. 엔트로피 증가의 반대는 뭡니까? 반엔트로피 증가. 자, 우리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써요. 나 필요 없다고. 진화 필요 없어요. 진화해서 뭐 하게? 필요 없습니다. 진화. 그게 자유의지예요. 자, 자유의지의 반대는 뭡니까? 이게 자유의지의 반대는 무슨 말이죠, 이게? 하여튼 저는 이제 구속의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저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방향대로 나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꿈을 생각하시면 되죠. 꿈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합니까? 못하잖아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막 계속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그게. 현실에서는 바꿀 수 있죠. 저 세상에서는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 못 바꾼다가 뭐냐? 나는 뭐 진화 필요 없다. 영혼의 진화 필요 없다.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자연적으로 그 진화를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자연적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했던 말을 이제 깨달으신 분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사랑, 믿음, 인내의 삶을 많이 저축을 해 놓으십시오. 사랑, 믿음, 인내를 지금 막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득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득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축해놔라 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저 세상에서는 구속의지가 작동을 한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생명활동 비법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강조를 드렸죠. 꿈의 허구 스토리. 맞죠? 꿈은 허구죠. 네. 허구 스토리에서도 실패가 자주 일어납니다. 실패를 진실 스토리로 성공시켜야 한다. 진실이 뭡니까? 진실. 우리 우주. 지금 내가 살고 있을 때 진실은 우리 우주가 진실이니까 우리 우주에서의 그 80년 인생 동안의 경험 정보가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똑같은 논리가 이제 태클이 걸리는 거죠. 나 이거 싫다고. 왜 그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느냐. 나는 싫다. UFO로 이제 진화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나 UFO로 진화하기 싫다. UFO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UAP라고 부르는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UFO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자유의지가 아니라고요. 구속의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UFO로 진화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실패만 일어나는 사람은 그 시도가 실패로, UFO로 진화가 계속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UFO는 진실 절반, 가상 절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에서 이제 UFO가 진화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구를 떠나가지고 저쪽 사광년 거리에 있는 센타우리? 하여튼 그 별로 가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그럼 사광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광년 동안 뭐 할 겁니까? UFO에서.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센타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센타우리에서 별이 있어요. 야, 그 지구와 같은 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UFO에서 내려가지고 그 지구형 행성을 탐사를 해야죠. 탐사를. 그때 실제 현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가상, 허구 스토리와 진실 스토리를 구분을 못하면 UFO가 죽는 거죠. 사고가 발생되게 되는 거죠.
사고 발생으로 UFO는 예를 들어 뻥 터진다. 혹은 익사해서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허구 스토리와 진실 스토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키워야 된다. 자, 나쁜 짓을 하지 마라.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그 피해자 있잖아요. 피해자의 꿈에 살인자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지 그냥 나는 왕따를 했어요. 왕따를 했을 뿐이잖아요. 물론 왕따가 나쁘긴 하죠. 그런데 그 왕따를 당한 사람 있잖아요. 당한 사람의 꿈에는 뭐로 나타납니까? 예, 그 사람의 꿈에는 재밌는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재밌는 스토리는 또 살인자가 나타나야 되죠. 근데 그 살인자의 얼굴을 누구로 만들 겁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인자 얼굴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게 누굽니까? 왕따를 가한 사람. 그 왕따를 가한 사람은 그 피해자의 꿈에 살인자급으로 나타난다. 왜? 꿈에서 살인자의 역할을 해야 할 누군가 얼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 얼굴이 가장 적당하겠습니까? 중학교 다닐 때 나를 왕따시켰던 그놈 얼굴이 가장 적당하죠. 자, 그러면 그 살인자의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널리 퍼지게 되죠. 왜냐하면 정보 교류가 일어나니까 그 살인자의 얼굴은 널리 퍼지게 됩니다. 즉 나는 왕따, 약한 왕따를 했을 뿐인데 살인자로 이렇게 정보가 퍼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거짓 정보죠. 이거 거짓 아닙니까? 나는 살인을 안 했는데. 그게 거짓, 허구 스토리가 저쪽 시뮬레이션상 우주의 스토리예요. 흐름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 앞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UFO는 절대적으로 사랑, 인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 왜 사랑, 인내, 믿음이 필요하냐?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에서 UFO가 탄생을 했습니다. 다시 4강년에 우주 여행을 해야 돼요. 우주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 UFO 속에서 어떤 놈이 살인자는 이제 정보를 살인하겠죠. 그 UFO라는 정보를 살인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럼 UFO는 중간에 여행하다가 UFO가 뻥 터지죠. 실제로 뻥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UFO는 우주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사랑, 인내, 믿음이 필요한 사랑, 인내, 믿음만의 정보로 구성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UFO는. 그러면 나는 이제 나쁜 짓을 하죠. 누구나 다 나쁜 짓 한두 가지. 부처님도 나쁜 짓 한두 번은 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탈출하는 방법은, 자, 나쁜 짓을 한 번 했습니다. 좋은 짓을 10번 하면 그 한 번 퍼지죠. 나쁜 짓이. 근데 좋은 짓이 10번 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동영상에서 뭔가를 깨달으신 분, 근데 이제 왕따를 했어, 내가. 근데 본 동영상에서 깨달았다. 네, 그럼 지금부터라도 옛날에 왕따를 가했던 것의 10배의 사랑을 펼치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자면, 네, 지금 현재는 자유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저쪽으로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구속의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지금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갖고 있을 때의 그 가치관,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우주가 절대적 현실이고 저 세상은 절대적 가상이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